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권 토크 콘서트 인권 톡톡 진행을 맡게 된 MC 안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계신 작가님과 제가 인권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심 있는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인권 콘서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이 무엇인지, 또 인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혐오, 차별, 장애 인권 등 이런 키워드들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 작가님의 신작, 우리 장애가 되지 않게를 발송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행복, 평등을 위해서 인권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 우리 김도훈 작가님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작가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소개를 받은 대로요. 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식 개선 등등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북 도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이 사회에 많은 그 소수자 그리고 약자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딱 인권이라고 얼굴에 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으시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직접 인권에 대한 강의도 나가시고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권 교육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인권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이제 제가 연중 꽤 많이 인권 관련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이제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시고 인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배우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배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다녀와서 장기간 그 인권 교육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왔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바로 신청을 해서 그 장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이나 뜻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뒤로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또 인권 교육까지 이제 받고 오신 분이니까 뭔가 후광이 이렇게 비추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국가인권기구로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인권 강사들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인 권리권,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사람 사회를 자꾸 구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과 빈자인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누어서 나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우열을 만듭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어느 것이 강자고 약자고, 우열을 나누고 서열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편의에 의해서 구분이 필요에 의해서 나눌 수 있지만, 그 구분은 구분해서 그쳐야지 구분이
차별로 서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예. 이게 이제 인권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이와 차별.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또 뭐 다름과 틀림 뭐 이런 것들도 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이 혐오가 발생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자꾸 차이를 가지고 또 구분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네. 구분까지는 좋습니다. 예, 구분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 그걸 차별로 한 서열화로 그렇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차별하는 것부터가 예, 예.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인데 예. 혹시 인권을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인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 혹시 쉽게 인권을 뭐 이제 사물이라든지 예, 예. 어떤 상황에 비해서 좀 비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가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인권은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 예, 이게 굉장히 황당한 비유일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어떤 까둑까두 나오는 걸 이제 양파에 그렇죠. 비유하는데 예. 양파는 끝이 있거든요. 음.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종당에 몇 번만 가면 끝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 근데 맞아요. 우주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나오고 음으로 양으로 예. 계속 확대해 나가든지 계속 축소해 나갔을 때 끝이 없는 게 이제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우주를 왜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우주관이 인권의식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과거에는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인권이다. 예. 뭐 남녀가 평등하면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거다. 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면 장애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랬더니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차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아주 오래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세계관을 좀 깨부셔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끝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인권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나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우주는 끝이 없듯이 가령 뭐 계속 인권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속 진화한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가야 된다. 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라고 감히 비교를 합니다. 예. 끝이 없으니까요.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권도 정말로 끝이 없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도 인권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또 인류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인권 의식이 발전하고 또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인권 문제를 차근차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좀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나온 어떤 그 성공의 발자국에선 절대 평탄한 길만 있지 않잖아요. 네네.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희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더 나은 사회 또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다 함께 좀 잘 살 수 있게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저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게 치러진 지가 뭐 한 20년, 30년 됐을 겁니다.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저도 어려워가지고 점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물론 학력고사를 본 세대입니다만 아무리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다 어려우면 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앞에 1, 2번은 좀 쉬운 문제가 거 있어야 나오고 됩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난이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권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주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 쉽게 말해서 쉬운 문제는 잘 풀어요. 아, 그렇죠. 예. 저도 뭐 잘 풀었으니까. 예, 쉬운 문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등해야 된다.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권은 보장해야 되죠. 똑같이 그러면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갈 때 보면 이제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은 기내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들은 예쁘고 날씬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이제 뭐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승무원을 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행 기내 서비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뭐 얼마나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친절하게 기내 서비스를 하고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외모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난이도가 여기 가서 이제 중위권 정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중위권.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비롯해서 이제 또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가령 뭐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폭넓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참 어려워하세요.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런 의식을 차별을 강요한 거예요. 여기 은행의 창구에는 비행기 승무원은 이쁜 사람이 해야 돼라고 사회가 국민 의식의 차별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려면 그런 의식을 덜어내야 되는 거죠. 깨 부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확실히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 작가님께서는 교육이 적성이신 것 같아요. 마치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인권 교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예. 들거든요. 진짜 우리 종교라든지 정치, 가치관 등에 따라서 인권에 대해 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작가님께서 그래서 더 활발하게 인권 강의를 나가시는 것 같고 또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교육이 있으셨나요? 있지요. 네. 그게 이제 한 2, 3년 된 얘기인데요. 네. 충남 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이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뭔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그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먼저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예. 형태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두발의 자유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의복, 이 의생활에 대한 규제가 사실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맞아요. 심하게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규제받고 통제받던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을지 모르고 아이들이 교복을 뭐 줄여 입고 두발을 기르고 뭐 색조 화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수위가 센 말은 아니었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따위로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걸 봤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겠는데요. 뭐 그렇지만 강의 현장에서 당황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자리를 떴고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참 좋은 강의 많이 잘 들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까 이제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나가신 분하고 같은 면의 이장님이시고 연령도 비슷하셔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교육을 어떤 흡수하려고 하는 거고 누구는 이제 배타하는 거죠. 걷어내는 거죠. 자기 생각만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신념으로 굳어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 행복 추구권이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은 학생답게 그래서 머리를 짧게 뭐 통제에 민첩하게 이게 일사불란하게 군대식으로 막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학생답다라는 생각을 아주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굳어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학생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학생답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학생답다라는 것은 없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야, 너 학생이 이래서 되겠냐? 교복 똑바로 입어야지. 막 교복 줄여 입고 이런 게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머리도 똑바로 해야지. 학생답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학생답게라는 것은 그 기득권 세력들, 기성 세력들이 만든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아이를 학생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건 오로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나가야 된다. 교육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일회성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속적인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국민 전체의 이제 어떤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단 한 시간 가서 교육을 하고 내가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오만이죠. 만약에 한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강사님이 계시면 전국적으로 뭐 여기저기에서 아주 섭외가 아니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천천히 변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좀 와닿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보시면서 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힘주어서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살다 보면 다수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어느 소수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저는 뭐 그 등록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장애가 있고 없고의 구분은 단순한 건데 뭐냐면 이제 여기 비장애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예. 그래요. 여기는 일반인, 어, 여기는 장애인. 장애인. 근데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다? 그럼 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일반인이라는 말을 예. 상당히 뭐랄까 조심성 없이 쓰는 경우가 세상에 참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인이라는 말보다 또 더 심한 것이 가령 정상인이다. 아, 정상인. 예. 장애가 있는 분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쪽이 정상이 되면 비정상이 되는 거죠. 돼야 되는데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할 아니시잖아요.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만 장애가 없는 분들이 다수인 거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수인 것이지 여기는 일반인이고 정상인이고 여기는 뭐 특수인이고 비정상인이다. 이런 가름말을 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예전에 그런 장애인 외에 부를 때 진짜 뭐 일반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뭐 대학교 시절에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아니다. 예,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장애인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 말을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정말 이 다수자에게만 맞춰져 있잖아요. 좀 사회가 그렇죠. 예.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예.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좀 어떠신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으로 치면 4만 달러, 1인당 4만 달러까지 갔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생활 수준,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은 뭐 세계 톱 10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이런 의식이 과연 톱 10이냐? 저는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뭐 정상인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좀 당연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진짜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수자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좀 모두 고민하고 네네. 존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또 작가님께서 그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책이 출간이 됐잖아요. 네네네. 장애가 되지 않게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장애 인권과 장애인이 고용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주 내용으로. 두 이야기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흔히 장애를 규정할 때 병들어서 또는 이제 선천적이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불편한 심신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진일보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이 그렇게 태어나서 개인이 병들고 장애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또는 본인이 그 모든 짐을 이고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생각이고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게 뭐냐면 이 사회의 문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누가 사회가 뭐 그 사람을 장애인 되라고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는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도 살고 어른도 살고 나이 드신 분도 살고 장애가 있는 분도 살고 외국인도 살고 한국인도 살고 혼재돼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이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다수를 위한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뭐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일단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시력을 이제 뭐 온전한 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면 모든 책이 활자책인 거고. 예. 뭐 우리 사회에 납부한 세금은 어떤 분들은요, 장애인 분들은 세금 안 내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도 이 아메리카노 사 드시면 예. 부가세 10% 정확하게 냅니다.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세금은 똑같이 걷었는데 장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만 갖춰놓고 이분들이 불편하게 방치하는 것은 이건 사회의 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저상버스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는 거고 점자 보도블록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제 수어 방송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예. 누구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세대라면 30년 전 네. 뭐 여기 우리 이 도내에 있는 모든 육교는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은 굉장히 다닐 수가 없는 불편하게 거죠. 삥 돌아서 가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장애인만을 생각해서도 아니고 뭐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분명히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안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면 경사면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회 어디를 가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예. 굳이 그분들을 장애인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결국에는 만든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예, 만든 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죠. 아. 과거에는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장애인이야. 예. 근데 이제는 다쳐서 저분이 이제 불편한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사회가 장애인을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어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가 네. 이런 것만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의 역할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고용이라는 것이죠.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취업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소득이 적고 네. 대개 이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성취욕.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존재감도 갖게 되고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로 인한 뭐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취업과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늘 뭐 도움만 받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 사람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된다고 욕구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내용을 주로 담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장애인의 고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예. 된다. 그 당위성을 많이 이제 집중 부각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 예, 예. 오늘을 계기로 인식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좀 네네. 체감을 해보고 꼭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최소한의 어떤 뭐 그랬죠. 삶의 지원이라든지 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예, 예. 똑같이 일하고 일하고, 예.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또 사회의 책임이 맞습니다. 예. 이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조술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해서 이 장애가 되지 않게 예, 예. 책을 전설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에도 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봤는데 장애인 중에 이제 뭐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여기 이 충북 지회장이 있으세요. 예. 장애 경제인 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분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자별하게 공동 조수를 했는데 이번에 그분하고 이제 잘 알고 지내면서 이제 그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관련 좀 교육 사업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맞손을 잡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교육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 기업, 학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대개 이제 1시간 정도 주어지면 거기 가서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강의를 하는데 장애인의 인식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1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1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오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뭐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예. 책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 못다한 얘기를 책으로 엮으면 누군가 언젠가는 그 책을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느냐고 장애인 관련 책을 많이 봤는데 예. 의외로 없더라고요. 예, 논문이나 예.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책들은 제가 봤는데 장애인을 소재로 한 책이 의외로 굉장히 적었다는 거. 그래서 뭐 아무튼 좋은 이제 의식을 바꾸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책을 쓰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예. 뭐 인권 강의도 하시고 인권 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책까지 이렇게 저술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꼭 나중에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예. 저는 뭐 선물해 달라고 안 합니다. 예, 제가 플렉스 해가지고 제 돈으로 사비로 결제를 한 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좋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댓글로 좀 신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짝 듣기로는 언론인으로 네네. 일을 하시다가 장애인 인권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다양한 분야를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통상 그 우리나라 국내에 6가구당 1가구씩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적지 않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개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친인척 중에 뭐 장애 등급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누구나. 저도 뭐 제 형제 중에 장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 친구들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있어요. 뭐 제 친구들 중에 자녀가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장애를
굉장히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도 감추고 덮고 쉬쉬하고 장애인은 뭐 밖에 사회활동 일절 못하게 집에 네. 가둬놓고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옛날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의식의 변천 그리고 우리가 우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여기까지 왔으면 예. 됐는 줄 알았는데 까두까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을 바꾸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참 그 확실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인권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확실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좀 갖고 계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교육을 현재 받으면서 예,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오늘 이 시간이 저의 어떤 그 변화의 시간이 좀 아이고, 될 것 고맙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진짜 저도 이렇게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주변에 생각보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인식 교육 개선이라든지 인식 개선 교육이죠. 예, 예. 이런 게 교육을 또 받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사회로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지역 사회의 어떤 시설도 이용하시고 또 지역 주변의 어떤 주민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그럼요. 예.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좀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으로서 이제 그 헌법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뭐 안전을 보장받을 예. 의무가 있고 뭐 이런 헌법을 이기는 법이 있나요? 없죠. 없죠. 법 중에 예, 제일 예. 우선인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국가는 뭐 여러 일을 합니다만은 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이제 세금을 걷고 예. 그것이 이제 뭐 생산 활동, 소득 활동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주는 이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애인, 어린이 할 거 없이 어린이도 엄마 나 짜장면 사주세요. 예. 친구들하고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먹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10%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먹는 그 떡볶이에 편의점 가서 이제 그 영수증 받아보시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세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는 거 없이 받기만 해서 어떻게 예. 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장애인은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없는 뭐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들어줘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 변기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떤 돈의 논리, 생산성의 논리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성취감이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탬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뭐 장애인이 와서 왜 불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한 거다. 사회가 그 시스템을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령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해서 이동 지원 서비스 같은 거 하는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전부 다 이제 뭐 저상 버스로 돼 있다면 그분들이 굳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사회가 그걸 완벽하게 구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또한 뭐 우리나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속버스를 딱 올라타면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가 탑승을 하게 되면은
못합니다. 예, 앉을 데가 없잖아요. 휠체어를 예, 놓고 이렇게 예, 앉을 예. 데도 없고. 그저 이제 시내버스 정도가 지금 일부 그것도 이제 대도시 지역에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정도의 형편이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직. 참 진짜 이 장애인분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줄 시설과 좀 장비가 있으면은 그리고 또 더 많이 늘어났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뭐 베이어풀이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축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축이 되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봤는데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또 없어요. 네, 그런 이제 뭐 많죠. 낮은 층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아예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 사회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참 과제들이 많다라고 좀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또 충장복 줄여서 이제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줄여서 충장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질문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유치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가면은 아이들이 이 장애를 보고 이상해요, 막 징그러워요라고 그 표현을 할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확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아이들은 인지력이 부족하고 어른만큼 이제 성숙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아마 슬기롭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령 이제 우리가 뱀을 만나면 뱀에 대해서 뭐 무섭다, 징그럽다. 너무 징그러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걸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고 쟤는 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징그러워. 그런데 뱀이 뱀을 볼 때 징그러울까요? 뱀이 뱀 새끼를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 보는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럽죠. 생각하겠죠. 뭐 가령 이제 그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유 징그러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흑인들끼리도 징그러울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징그럽다, 무섭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와 다름. 흑인이면 흑인이 전혀 무섭거나 두렵거나 징그럽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3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마늘 냄새 난다라고 그럴 수도 있는 우리한테도 거고. 징그럽다,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섭다, 징그럽다라는 생각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피부색이 다른 거고 뱀하고 나하고 생체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장애가 있는 분보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 참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정상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은 아직 사고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꾸준한 교육. 우리가 꾸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라고 우리 사회자분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 뭐 이질감 이런 걸 느꼈겠죠.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인식이 변하고 올지는 맞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예, 알죠. 이 걸리버라는 사람이 한 번은 소인국에 갔다가 맞아요. 한 번은 대인국에 가는 예. 거예요. 이 걸리버라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어. 근데 소인국에 가니까 이 사람이 거인이 돼 있는 거고 대인국에 가니까 거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차별과 혐오가 바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소인국에 가면 거인이 차별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난 또 똑같은데. 소인국에 아니 대인국에 가니까 나는 이 손바닥에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예. 그러면서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징그럽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당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눈 하나 있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에 가면 네. 막 그런 그 섬에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눈을 2개 가지고 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소수자가 되는 거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차별과 혐오는 소수냐 다수냐에서 오는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진짜 꾸준히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들으면서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다름을 좀 인정하면은 보다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이와 차별, 이 다름과 틀림을 좀 인지시켜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식이 심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걸리버 여행 이야기 재밌었고요. 또 우리 질문 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몇몇 시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그 질문을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네, 명쾌한 답변 좀 아는 선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인들에게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용인들의 선택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사회복지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 나왔어요. 더러 이제 복지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가서 보면 그 복지사분들이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라는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정말 가족도 힘겨워하는 일인데 그분들을 이제 보살피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이 복지시설에 계신 이용자분들은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고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도, 지도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차별입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거지 뭐 누구는 지도하고 누구는 지도받고. 저도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확 오는 것 같아요. 감각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처음에 굉장히 이제 관대한 마음으로 이제 그 복지업계에 투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규제를 하다 보면 참 이제 이게 처음에는 작은 규제를 했다가 점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인지력이 부족한 분들을 이해시키려니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다 보면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규제 폭이 넓어지고 벽이 낮아져서 자꾸 이제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처음부터 그 요만한 물구멍이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커지는 커지죠.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존중하는 마음. 예. 자, 이 마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질문하신 선생님께 좀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그 기준의 합의점이 좀 잘 맞춰져 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우리 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연히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 성장 장애인을 마주치게 되면은 가까이 가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죠. 이제 이제 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발달성 장애는 이제 일정한 인지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이제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과 이제 부딪혀서 자주 생활하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해 폭이 좁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당혹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런 행동을 무섭다 또는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무섭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서 무서운 걸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저는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이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꾸 표현하면서 자기가 차별하게 되고 혐오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지 말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표출하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갖게 되면 자꾸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접하는 기회가 이제 많아지고 경험이 생기다 보면 이해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점차 이제 두려움이나 불필요한 같은 그런 감정이 누그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경험 부족이다. 내가 경험 이제 부족. 그렇게 이해하시고 절대 어떤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소수자고 약자일 수 있어요. 그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러면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죠.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장애를 배려하는 것부터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바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 유형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 유형마다 좀 배려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가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려를 하는데 이 배려가 배려여야지 동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정이 돼서는. 여기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쌍하다는 마음이 앞서서 이제 갖는 것보다는 저분들이 장애가 되는 것은 사회가 저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가장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수자, 강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오히려 미안하게 여겨야 돼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팔 한쪽이 없는 절단 장애인 분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 저는 그분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공공기관에 청주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 벽에 있는 화장지가 두루마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장실 가면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를 한 손으로 뗀다. 한 손으로 접는다. 쉬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제 우리 식당 냅킨처럼 한 장씩 뽑아 쓰는 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너무 편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우리는 다수가 두 손을 쓰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두 손일 거라는 전제하에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손인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뽑아 쓰는 휴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좀 배려를 한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되게 그 이용하신 분께서는 이제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방법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맞습니다. 참 뭔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지금 이 머릿속에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책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작가님 인권교육 하실 때 좀 제대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오늘 1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지 못하셨겠지만 아마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바꿔야 되는지 좀 많이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많은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서도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직업의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뭔가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또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인식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작가님께서 직접 이제 저술하신 장애가 되지 않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도훈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나 혼자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곳인데 인간 사회가 이제 동물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 사회는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이 기본 법칙입니다. 그렇죠? 정글 속에는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자만이 승자존 이 법칙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 동물 세계, 정글 세계인데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너무나 무섭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분명히 강자가 있는 반면에 약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수자가 존재하는 만큼 소수자가 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자만을 위한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은 정말 무섭고 살벌할 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자, 소수자, 항상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것이 습관화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도훈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권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회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요. 또 시청해주신 우리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인권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김도훈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